테마 카페 같은 건데요. 뭐 BTS가 됐든 우리나라의 뭐 트와이스가 됐든 블랙핑크가 됐든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카페 체인을 만들어서 그 체인마다 특색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를 해외 편들도 많잖아요. 근데 국내 이제 그걸 들어오면은 그 카페마다 그 체인마다 어디 지역이다 어디 지역이다 뭐 중구다 명동이다 뭐 어디 이렇게 하나씩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특색 있게 만들면 그 한마디로 거기 순례를 하는 거예요. 특색 있게 각각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쪽 가서 여행하고 저쪽 가서 여행하고 저쪽 가서 여행 이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앨범도 판매를 할 수 있고 그 중에 하루에 이제 몇 사람 골라가지고 친필 이렇게 사인 친필 앨범 같은 거 이렇게 디지털 앨범 CD 이렇게 그런 거라든지 기념품 이런 것들을 경품으로 내거나 그쪽 이제 그 하루 종일 그 BTS만 보면 지루하잖아요. 이게 한국의 여러 가지 한류 같은 거 이렇게 음악들을 틀어주면서 비디오까지 같이 해서 가볍게 춤을 춰도 흥얼거려도 되고 이런 인건비만 나오면 상관없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굿즈도 팔고 그래서 이것을 한국에서 이제 잘 되면은 해외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같은데 미국 좀 되는데 동남아시아 홍콩 이런데 체인으로 내도 상관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뭐 저도 이제 나중에 할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이제 생각만 하고 있고 어쨌든 카페 같은 데 보면 미아리가 아니 미사리죠. 미사리에 보면 이렇게 그 음악 카페 있잖아요. 음악 카페인데 온라인으로 가수가 이렇게 한 사람 출연해 갖고 일일이 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생 라이브를 들려드리고 테마 카페로 계약한 데는 그것을 뭐 거령 사이트다 그러면 사이트 접속해 가지고 유튜브처럼 틀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하고 계약된 데는 카페 종류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노래가 나가는 게 가수로서도 활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킹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공짜잖아요. 버스킹 아니고 일반 작은 카페에서도 사이트에 한 달에 뭐 5만 원 정도만 내면 그 카페에서 그 사람 음악을 이렇게 전송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이트에서 이렇게 곧바로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다. 유튜브에 접속해가지고 유튜브에 접속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상업적으로 좀 곤란하죠. 상업적으로 곤란하나 계약을 하면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에서 하거나 아니면 자체 사이트에서 그것을 전송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유튜브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유튜브에서도 저는 이렇게 라이센스 모든 음악을 갖다가 이렇게 뭐 라디오 카페처럼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 자체를 거기서 음악을 틀어주고 이렇게 그렇게 항상 그렇지 말빨로만 승부를 할 수는 없거든요. 하루 종일 말할 게 뭐가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기 그냥 음악을 틀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유튜브 사이트를 하나의 채널처럼 운영을 해가지고 라디오 방송국처럼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처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런 라이센스를 빨리 발급을 해서 한 달에 5만 원 정도 내면은 그 음악을 틀을 수 있도록 틀어줄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저작권 협회하고 빨리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 저작권 협회에서도 이게 지금 자신들의 저작권료가 적게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그다음 커버 같은 거 노래 커버할 때도 일정 기준 그 사람이 계속 다른 곡을 갖다 원하는 대로 커버를 하고 싶은데 커버를 못 하잖아요. 모든 수익이 저쪽으로만 자기가 힘써 노래를 부르거나 또는 뭐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렇게 하더라도 저쪽 저작권 협회로 쪽으로만 돈이 다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되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이라는 게 꽁꽁 이렇게 막 숨겨놔가지고 아무도 못 부르게 하는 특허권은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불러야 되는 부분이에요. 대중음악이라는 게. 그럼 대중음악으로서 많은 사람이 부르면서 거기서 저작권 협회에게도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올바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데 실제 유튜브 네이버가 좀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유튜브 권력이 좀 더 강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TV도 잘 안 봐요. 저도 어쩌다 한 번씩 보고 그래서 유튜브만 보거든요. 뭐 내 또는 넷플릭스 하는 사람 넷플릭스 하겠죠. 그래서 유튜브 중심인데 이거를
음악을 외면한 채 저작권 협회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한 달 얼마 내면 커버를 할 수 있게끔 한 5만 원 정도만 내면 커버를 할 수 있으면 커버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꽤 많아질 거고, 노래방에서는 한번 부르는데 500원, 이거 얼마죠? 요새? 난 잘 안 가서. 근데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노래방 가는 수요가 생각보다 야간에 이제 이렇게 그 회식이 좀 사라지고 회사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향후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차라리 그 양성화 시켜가지고 커버를 할 때 얼마씩, 유튜브 얼마, 그다음에 저작권 협회 얼마, 또 실제는 저작권자에게 들어가는 거겠죠, 돈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기획사에도 얼마 이렇게 떨어지고, 기획사가 이제 자기네들이 한 1년 커버를 많이 불러줄수록 노래가 홍보되고 광고하는 효과가 생기는데, 돈 주고 광고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 기획사에서 허용을 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오히려 돈 주고 하는 데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걸 아예 양성화시켜서 한 달에 5만 원 정도의 노래를 커버할 수 있다면 자유자재로 커버해서 그 수익을 나누는 거예요. 동영상을 동영상 올리면 적어도 유튜브 얼마, 또 이렇게 그다음에 노래 부르는 사람 얼마, 가수처럼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저작권을 갖고 있는 그런데 얼마, 이렇게 돼야 돼요. 기획사에 얼마, 기획사에도 들어가야죠. 기획사의 노래, 기획사에서 돈 들여서 만들어 갖다 띄워놓은 노래인데, 그거를 작곡 작사에게만 몰아주기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작곡 작사가가 있다 할지라도 대형 기획사에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묻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작권에 대해서 협의가 좀 있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불러주면 그 노래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를 틀기만 해도 상업적으로 틀 수 있는 권리, 가게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상업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상관없지만 그 가게에서 트는 건 상업적인 행위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도 유튜브에서도 라이센스 비용을 한 달에 얼마 주고 그걸 틀 수 있게끔 해주면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음악만 듣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죠, 비디오를 동영상을 보는 것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음악 카페 같은 거, 이렇게 테마 카페라도 뭐 딱히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 카페 같은 거는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 잠재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BTS, 트와이스, 블랙핑크, 레드 이런 들 우리나라에서만 가면 좀 뭐죠? 그 기본적인 팬들이 있을 거예요. 모일 데가 없잖아요, 그죠? 온라인에서만 모이기도 좀 그렇고, 회사 본사 사옥가 가지고 커피숍 가는 것도 그것도 좀 그렇고, 가볍게 누구나 부담 없이 가서 케이팝을 즐기거나, 그러니까 해당 가수의 이렇게 굿즈도 사거나 자연스럽게 그걸 회원으로 연결해주고 친목을 다지고, 이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 그 카페를 하나, 그리고 또 방향이 그쪽이면 자칫 괜찮으면 일본에서도 만들고, 동남아시아 만들고, 유럽, 미국에서도 만들고, 홍콩에서, 대만, 이게 큰 사업이 오히려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맹점문 형식으로 해서 하면 기본 팬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또 그것을 이제 더 나아가서 그걸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각종 사업을, 그 사람 이렇게 그 어떤 K-팝 스타의 화장품, K-팝 스타의 신발, K-팝 스타의 뭐 의류,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클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것이 모일 데가 없잖아요. K-팝을 좋아하더라도 딱히 어떤 특정한 어떤 기업체에서 잠깐 모이게 해주는 거 빼놓고 모일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K-팝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방법으로도 이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약간 인기가 없어지는 흘러간 가수, 그래도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름대로, 그렇죠, 노래를 커버를 할 때도 얼마 정도 라이센스 비용을 주면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이거를 계약을 각 카페들하고, 이렇게 카페나 회사 이런 것들을 계약을 맺어가지고 자기 음악을 송출해주는 대가로 해서 얼마씩 받고, 이렇게 자기 거기에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그리고 저작권 협회 쪽으로 좀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 분배가 확실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혼자서 미사리 카페 가서 부르는 거는 그렇죠. 좀 그렇죠. 그것까지 받기엔 너무 구질구질하죠. 근데 상업적으로 많은 카페에 연결해서 계약해서 부를 때는 그렇죠. 저작권 회피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 같아요. 기획사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혼자서 다 불러서 내가 더 독자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죠.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저작권협회라든지 또는 유튜브 관련 단체에서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악 카페를 통해 테마 카페를 통해서 만약에 서울에 뭐 20군데 30군데 카페가 있다 지역별로 각 특색 있게 만들어 가지고 그쪽은 이쪽 음식이 맛있고 저쪽은 저쪽 음식이 맛있고 그쪽은 또 이 카페하고 또 다른 특색을 갖춰서 테마 여행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한류를 위해서 들어온 외국 팬들도 저거 들리고 꼭 이렇게 들리고 그게 낫지 않나. 외국을 가도 꼭 그쪽 일본 가도 거기에 다 카페가 있고 홍콩 가도 카페가 있고 태국 가도 베트남 가도 카페가 그다음에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이렇게 카페가 다 있고 미국이나 유럽에도 카페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한국 사람들도 가는 거 아니야? 한국 관광객들도.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거기서 또 색다르게 해가지고 거기서 판매를 해서 외식 사원업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커피만 팔겠습니까? 그리고 디저트 팔고 그다음에 간단한 식사류를 포장해 갈 수 있다면 적어도 햄버거나 닭튀김 뭐 잘 알려진 샌드위치 뭐 이렇게 그다음 빵 종류 이런 쪽으로도 확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잠재성을 보고 향후 굿즈까지 해서 그 굿즈를 만드는 회사 자체를 창립을 해가지고 그 회사 자체를 키울 수도 있다는 거죠. 뭐 팬만 많으면. 그래서 이것이 드리는 어떤 노력에 비해서는 확실한 아이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